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딤 영상 첫 번째 시작합니다. 저희 첫 번째 단어는 다항식이라는 단원이죠. 다항식의 단원에는 두 가지 단원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단원과 두 번째 단원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라는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두 단원 중에 이제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연산 중에서 덧셈, 뺄셈,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 이 중에 이렇게 두 개만 오늘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다항식의 연산, 덧셈과 뺄셈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다항식과 관련된 용어를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단항식이라는 용어 기억나나요? 네, 단항식은 이렇게 숫자와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EX 또는 문자끼리의 곱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XY 같은 문자가 두 번 곱해져 있는 이런 x제곱과 같은 것들을 우리는 단항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다항식. 자, 이번 단원에서 배우게 될 다항식. 다항식은 예전에 배웠던 거죠. 자, 다항식이란 단항식도 다항식이라고 해요. 자, 이런 것들도 다 하는데 다항식 중에서 이제 하나니까 단항식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불러줬던 거고, 그 다음에 다항식이 보통 이런 식이죠. 단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 이렇게 단항식들의 덧셈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다항식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다항식을 보면서 또 다른 용어를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여기 있는 자, 이 2라는 것을 우리는 차수라고 불렀어요. 차수. 자, 항의 차수, x제곱의 차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네, 2다 라고 대답을 했었죠. 여기 앞에 x라는 마이너스 6x라는 항에서 x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마이너스 6. 즉,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수를 우리는 개수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불렀었죠. 그 다음에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항을 우리는 상수항이라고 말합니다. 자, 계속 항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다항식에서 항은 뭐예요? 라고 물으면 항은 총 이렇게 세 가지죠. x제곱, 마이너스 6x, 3 요런 세 가지를 우리는 각각의 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요 다항식의 차수는 얼마냐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 이 다항식의 차수 얼마죠? 네, 맞습니다. 2가 되죠? 자, 다항식의 차수는 뭘 의미하는 거죠? 네, 자, 여기는 x라는 문자만 사용됐기 때문에 문자가 곱해져 있는 개수 중에 가장 큰 것을 말하면 그게 이 다항식의 차수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자가 하나를 사용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x, y 두 개를 사용하는 다항식도 있습니다. 자, 근데요, 다항식의 차수는 사용된 문자가 어떤 문자의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차수가 달라지는데요. 자, 이렇게 정리를 선생님이 해놨어요. 이 다항식에서는 자, x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x에 대해서 차수가 1차예요. 즉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본다면 이 다항식의 차수는 1이 되고요. 자, 이때 상수항이 얼마예요? 라고 하면 x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 상수항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y 빼기 1이 이 x에 관한 다항식에서는 상수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어떤 문자냐에 따라
다항식의 차수와 상수항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x제곱 y제곱 더하기 x 빼기 y의 y, x 빼기 5의 y 빼기 1. 자, 여기서 이건 y에 관해서 봤을 때 이 다항식은 몇 차가 되나요? 네, y에 관해서 제일 큰 문자가 곱해져 있는, 문자가 최대한 많이 곱해져 있는 항의 차수를 얘기를 하면 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 다항식은 y에 관한 네, 2차식이에요. 2차식. 그럼 이때 이 y에 관한 다항식에서의 상수항은 뭘까? 네, y와 곱해져 있지 않은, y가 없는 항. 그렇죠. 마이너스 1이 1만이 상수항이 됩니다. 네, 잘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동류항이라는 용어를 배웠었는데요. 자, 동류항이란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끼리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밑에 주어진 다항식에서 동류항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볼게요. 그렇죠. 자,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이는 2x제곱과 어디? 네, 마이너스 x제곱이 동류항이 되는 거죠. 또 있죠? 네, 플러스 3x와 플러스 2x. 자, 3x와 2x도 문자도 같고 곱해져 있는 문자의 개수도 같기 때문에 동류항이 되죠. 자, 이 동류항은 뭐 할 때 중요했죠? 네, 이 식을 봤을 때 우리 식을 간단히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네, 간단히 문자 다항식을 간단히 정리를 할 때 우리는 이 동류항끼리 같이 계산을 합니다. 한번 간단히 해볼까요? 네, 동류항 2x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을 계산하면 그렇죠? 여기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끼리 계산을 해서 문자와 차수 요 문자는 그대로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네, x제곱이 되고 3x와 2x를 더하면 5x가 되고 네, 상수항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다항식을 정리할 때는 이 동류항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이번 단원에서 하게 될 다항식끼리의 덧셈, 뺄셈에서도 이 동류항이라는 아이를 가지고 간단히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단원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는 다항식을 정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다항식은 정리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정리하는 게 있어요. 자, 항을 차수의 크기 순으로 정리를 하는데 차수가 큰 것부터 정리를 해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차수가 낮은 것부터 정리를 해서 쓸 것이냐에 따라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하는지 오름 차순으로 정리를 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큰 것부터 차수가 큰 것부터 정리를 하는 것을 우리는 내림 차순으로 정리한다 라고 하고 차수가 낮은 항부터 정리하는 것을 오름 차순으로 정리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를 통해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x에 관한 다항식인데요. 3차식이죠. 자, 이것을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네,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자, 뭐라고? 차수가 높은 항부터 정리를 하라고 했죠? 그럼 네, 차수가 제일 큰 항은 높은 항은 x제곱이니까 x제곱, 그 다음 네, x세제곱, x제곱, 그 다음 네, 1차 마이너스 2x, 그 다음 상수항 이렇게 쓰면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그렇죠. 이것을 반대로 쓰면 되는 거겠죠. 네, 5 빼기 2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세제곱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았으니까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보자. 네, 이번에는 문자가 보자, 두 가지가 이용이 됐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런 경우 문자가 두 개인 경우에는 어떤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자, x라는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x가 곱해져 있는 항들을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x항이 곱해져 있지 않은 항들은 이제 나중에 상수항이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x가 곱해져 있는 것 중에서 차수가 높은 것부터 차례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쵸? x 제곱이 먼저 와야 될 거고, x가 한 번 곱해져 있는 항은 2xy 제곱과 마이너스 x입니다. 자, 이것을 그렇죠. 자, 이런 경우는 x를 묶어내서 한 번에 2y 제곱 마이너스 1 가로 닫고 x, 자, 이렇게 써주면 네, x에 관한 하나의 단항식의 형태, 하나의 항으로 정리가 되죠. 그 다음 나머지와 x가 곱해져 있지 않은 항들을 묶어서 이렇게 쭉 써주면 이건 상수항이 되는 거죠.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봤을 때. 자, 그 다음 한 번 더 해볼게요. y에 관해서 이번에 내림차순으로 해봐라. 자, 이번에는 이제 y가 곱해져 있는 항들을 주목합니다. 네, 차수가 높은 것부터 차례로 써야 되는데, 네, y 제곱이 제일 차수가 높은 항들이에요. 자, 근데 이 두 개가 있으니, 예, 그렇죠. 2x 플러스 1, 자,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y가 한 번 곱해져 있는 마이너스 4y. 나머지는, 그렇죠. 상수항이라고 했죠. y에 관한 당식이라고 봤을 때, 자, 나머지를 이렇게 뒤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도 나중에 교과서를 가지고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자, 금방 우리가 앞서서 봤을 때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어떻게 한다라고 했죠? 네, 동류항끼리 더하고 빼고 하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주어진 다항식이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두 다항식의 합과 차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동류항끼리 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위아래로 써놨어요. 뭐 가로로 이렇게 써 있어도 옆에 이렇게 나란히 써 있으면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혹시나 빠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세로로 해서 더하거나 빼기를 하면 차수가 같은 항끼리 이렇게 같은 줄에 나란히 쓰게 되면 실수가 좀 적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 두 다항식을 먼저 더해 봅시다. 그렇다면 a 더하기 b 두 다항식의 합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동류항끼리 더하면 된다. 그래서 4x 세제곱 그 다음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x 상수항끼리 그렇죠. 플러스 1. 자, 두 다항식의 합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연산을 이제 빼기로 바꿔봅시다. 자, 위에서 아래 걸 빼는 거죠. a에서 b를 빼는 거니까 자, a 빼기 b는 x 세제곱에서 3x 세제곱을 뺄 거야. 마이너스 2x 세제곱. 그 다음 2x 제곱에서 마이너스 x 제곱을 빼는 거죠. 자, 주의해야 돼요. 자, 마이너스 x 제곱을 빼면 그렇죠. 빼기는 뒤에 있는 항의 부호를 바꾸고 더하기로 바뀌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네, 더하기 3x 제곱이 된다. 자, 마찬가지로 4x에서 마이너스 5x를 뺄 거예요. 부호 조심해야 되죠. 바뀌면서 덧셈 플러스 9x. 그 다음 마지막 상수 마이너스 1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뭐 별거 없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동류항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더하고 빼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항식에는 특히 덧셈에는 특별한 성질이 존재를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 세 다항식 A, B, C가 존재할 때 두 다항식 A, B에 대해서 우리는 덧셈에 대해서만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A와 B라는 다항식을 A 더하기 B를 하나, 자, B에서 A를 더하나, 그거의 결과값은 같다. 어떤 걸 먼저 더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뭐 달라지지 않는다. 자, 단대 연산은 항상 덧셈이라는 거 주의해야겠죠. 자, 그리고 결합 법칙도 성립합니다. 자, 이미 우리가 이제 아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다항식만 들어갔었던 거지. 옛날에 중학교 때 여기가 수에 대해서 수 A, B, C에 대해서 덧셈에 대한 법칙 두 가지가 성립한다는 이미 배웠죠. 네, 그래서 결합 법칙도 자, A와 B의 합에다가 C라는 다항식을 더하는 것은 자, B와 C의 다항식을 먼저 더하고 A를 더하는 것과 결과값은 같다 라는 것이 결합 법칙입니다. 이렇게 결합해서 먼저 더하는 거랑 이렇게 결합해서 먼저 더하는 경우 결과는 같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첫 번째 디딤 영상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본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있는 문제를 해결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